흔히 이제 편집이라고 하면은 나쁜 부분을 잘라내는 것 정도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실수한 부분을 잘라내는 것,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 불편한 부분을 잘라내는 것, 뭐 이 정도를 이제 편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과연 그것이 편집의 전부일까요? 내 실수한 거를 잘라내고 그냥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잘라내고 그렇게 전혀 창의성이 필요 없는 그저 기술적인 과정에 불과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편집은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굉장한 창의력과 상상력이 필요한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편집에 대한 명언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편집은 마치 시를 쓰는 과정과 같다. 왜냐하면 숏이라고 하는 언어를 배열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의미는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편집을 할 때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도 언어죠. 숏이라고 하는 언어로 만들어진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그 숏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영상 편집에서 굉장히 핵심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화려한 효과를 넣고 화려한 자막을 넣고 이런 것도 편집에서 중요하지만 이 숏이라고 하는 언어를 내가 어떻게 시처럼 배열하는지가 편집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 가장 중요한 불변의 법칙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편집을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고민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찍은 것 중에 어떤 숏을 쓸 것인가. OK 컷과 NG 컷을 구분하는 일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선택한 숏을 어느 지점에서 시작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숏을 어디에서 끝날 것인가. 너무나도 단순하죠. 스마트폰 업로드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이 세 가지가 편집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숏은 드러나고자 하는 바를 충분히 드러낸 순간에 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숏을 너무 일찍 끊으면 마치 설익은 열매와 같습니다. 반대로 숏을 너무 오래 지속시키면 마치 부패한 열매와도 같죠. 그래서 그 숏의 길이, 시작과 끝을 선택하는 일은 쉽지가 않고 굉장히 주관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게 느끼겠죠. 그렇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또 여러 차례 검토해서 이 컷 편집을 진행을 해야만 훨씬 더 이제 고급스러운 콘텐츠가 나올 수 있겠죠. 특히나 뭐 브이로그라든지 단편 영화라든지 어떤 시적인 요소가 강한 그런 콘텐츠를 만들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이 컷 편집을 오랫동안 고민하고 실행을 해야 좋은 영상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편집이 뭐냐라고 쉽게 설명을 드리면 숏의 선택과 배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숏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그 숏을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A, B, C, D 이렇게 배열할 수도 있고 A, C, B, D 이렇게 배열할 수도 있고 어떤 배열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편집의 매력이기도 하죠. 분명히 같은 소스들을 나눠줬는데 사람마다 배열을 다 다르게 하고 그 의미와 이제 뉘앙스와 느낌이 다 다르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진짜 시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으로는 굉장히 간단하지만 그것을 직접 편집을 해보시면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뭐 예술 작업이 그렇듯이 머리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몸으로 체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로 만들기를 활용한 기본 편집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내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는 자신이 편집한 프로젝트가 모여져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편집하다 말았던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어서 편집을 하겠다 하시면은 이 썸네일이나 이 제목을 보고 그걸 다시 클릭해서 이어서 편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프로젝트.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이걸 모르시는 분은
계속 새로 편집하는 분이 있어요. 다음날 또 새로 불러와서 또 편집하고. 그래서 어떤 분은 프로젝트가 한 20개 되는데 그게 다 똑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안 하시려면은 요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것을 다시 클릭하면은 이어서 편집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 그다음 그 밑에 가면은 SS 스토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SS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편집을 할 때 활용하는 모든 디자인 소스가 다 모여져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직관적으로 소스를 찾을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키넷마스터 이번에 업데이트가 좀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편집을 할 때 활용할 소스가 다 이곳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제일 낯선 게 SSS토어일 테니까 SS스토어를 한번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낯설죠? 근데 익숙해지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왼쪽에 카테고리를 보시면 돼요. 왼쪽에 카테고리 FX라고 된 곳을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다양한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영상에 덧입는 효과예요. 그래서 뭐 회화처럼 바꿔주는 것도 있고 픽셀 아트처럼 바꿔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카테고리를 정하는 게 또 있어요. FX만 골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하위 카테고리를 또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블러도 있고 컬러도 있고 왜곡시키는 것도 있고 그래서 내 영상에 어떤 효과를 넣을 것인가를 정해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FX는 영상에 효과를 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를 클릭하고 다운로드 누르면 바로 다운로드가 되는 거예요. 너무 편하죠? 그래서 유료를 쓰면 좀 빨리 다운되는 거고 무료를 쓰면 광고가 중간에 뜰 수가 있고 이제 그런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 그 밑에 거 리본 모양 이게 뭐냐면 이제 장면 전환 효과입니다. 그래서 리본 모양 장면 전환 역시도 하이 카테고리에서 또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D에서 장면 전환을 다운받으셔도 되고 그래픽에서 장면 전환을 다운받으셔도 되고 그래서 효과가 너무 화려하다 보니까 또 어떤 분들은 또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 너무 효과가 화려하니까 좀 부담되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한번 연습이니까 다운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하트 모양은 뭐냐면 스티커입니다. 스티커. 그래서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내 영상을 디자인할 수 있는 다양한 스티커들 그런 게 다 모여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하이 카테고리에서 뭐 기념일이라든지 이거 좋네. 스튜디오 조명 이거 마음에 드네요. 일단 프레임으로 가시면은 액자를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액자가 프레임에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티커에 또 하이 카테고리를 골라서 다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부 프리죠? 그래서 지금 다 무료로 풀어주고 있으니까 요때 빨리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도 있네. 사랑은 하트겠네요. 네. 그 다음 밑에 카테고리 가시면 음악이 있습니다. 음악 역시도 다양한 장르를 다운받을 수 있죠. 어쿠스틱도 있고 OST도 있고 클래식도 있고 그래서 음악도 다운을 좀 받아 놓으셔야 이제 나중에 편집할 때 소스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뭐 한 5에서 10곡 정도만 다운을 받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효과음도 있고 효과음 밑에 보면 클릭 그래픽이라고 있는데 클릭 그래픽은 좀 영상에 덧입히는 굉장히 화려한 효과예요. 그래서 약간 오프닝 영상 만드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프닝 영상 보시면은 인트로라고 하이 카테고리가 아예 있네요. 그래서 이것을 누르면 약간 오프닝 영상을 만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무료로 쓸 수 있다는 게 좀 놀랍네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오프닝 영상 만들기 해볼 테니까 인트로에서 몇 개 다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이제 합성에 대한 건데 합성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FX부터 클릭 그래픽까지 하나하나 보시면서 다운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맨 마지막에 보면은 T라고 있죠. 여기에는 이제 폰트도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있는 것도 다 무료로 쓸 수 있는 폰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한국어. 그래서 한국어 중에서 다운을 받으시면 이거 역시도 나중에 키네마스터로 편집할 때 이게 활성화가 돼서 적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좀 마음에 드시는 귀여운 글씨체라든지 좀 느낌 있는 글씨체 다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 창으로 돌아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 만들기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기로 들어가면 처음 정하는 것이 화면 비율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가로로 주로 찍기 때문에 16대 9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실수로 세로로 찍었다 하시면 9대 16으로 선택을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나는 인스타에 올리겠다 하면은 이제 뭐 1대1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16대 9가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영화 같은 경우에는 2.35대 1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나는 브이로그 좀 영화적인 브이로그를 찍겠다 하면은 뭐 2.35대 1로 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16대 9로 선택하고 다음을 누르시면 됩니다. 오른쪽 위에 다음을 누르면 바로 기본 편집 인터페이스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편집 인터페이스를 이제 우리가 늘 봤던 것처럼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크게 패널 구성은 크게는 3가지 패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에 2개, 아래 하나. 그래서 위에 가장 큰 게 이제 모니터 패널이고, 그리고 아래에 가장 길게 되어 있는 게 타임라인 패널이고, 그래서 타임라인에서 편집을 하면 그게 모니터로 바로 재생이 되죠. 어느 부분이 재생이 되냐면 요 재생헤드 위치가 재생이 됩니다. 재생헤드 빨간 선 여기 위치가 모니터에서 재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효과는 다 오른쪽에 다 모여 있습니다. 모든 효과는 오른쪽에 다 모여 있는데 지금 미디어 빼고는 다 어둡죠. 왜 어둡냐면 아직 영상을 안 불러왔기 때문에 어둡습니다. 그래서 영상 불러오면 전부 다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미디어에서 한번 영상을 불러와 볼까요? 미디어 가서 한번 아직은 촬영한 게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뭐 연습 삼아 하나 불러오셔도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스마트폰으로 찍었던 영화인데 아이폰으로 해서 수상까지 했던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재생을 하다가 내가 자르고 싶은 구간이 생기면 이 재생헤드를 자르고 싶은 구간에 두시고요. 그리고 나서 클릭을 한번 하는 거예요. 클릭을 하면은 오른쪽에 효과창이 뜹니다. 이 중에서 자르기는 당연히 가위겠죠. 그래서 가위를 누르면 또 4개가 떠요. 4개가 뜨면 그 중에서 나는 왼쪽을 자르겠다. 왼쪽이라는 건 빨간 선을 기준으로 왼쪽입니다. 그래서 왼쪽을 잘라내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이렇게 앞부분이 잘라지게 됩니다. 없어졌죠? 다시 되돌리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는 오른쪽을 자르겠다 하면은 다시 빨간 선 기준 잡고 타임라인 클릭하고 가위 누르고 이번에는 오른쪽 트림 두 번째 거 누르시면 오른쪽이 지워지게 됩니다. 그럼 뒤에 장면이 달라붙고요. 그리고 나는 자르지는 않고 분할만 하겠다라고 하면 가위 누르고 이 3번째 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분할이 되는 거예요. 원래 한 컷이었는데 지금 이제 2컷으로 나누어졌죠. 분할. 그리고 되돌리기는 왼쪽 위에 있어요. 이 화살표 모양을 누르시면 다시 원래대로 한 단계 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편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르고 가위 누르고 오른쪽을 트림 누르시고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배웠던 모든 효과는 어디 있냐면 레이어에도 있고, 레이어에 보시면 텍스트, 스티커, FX 있죠? 그래서 아까 다운받았던 게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도 있고, 그 다음에 영상 자체를 찍으면 보시면은 클릭 그래픽이라고 있죠. 요거 아까 다운받았던 거 클릭 그래픽. 그리고 뭐 속도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효과입니다. 필터 역시도 뭐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에 있는 효과 먼저 적용을 해볼까요? 레이어에 가서 뭐 나는 FX를 적용을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다양하게 아까 다운받았던 효과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아마 지금의 상황에서 제일 많이 쓰는 효과는 스티커와 텍스트가 아닐까 싶어요. 스티커와 텍스트. 그래서 뭐 내가 어떤 프레임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스티커를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행 이야기 가면 뭐 이런 스티커도 있고, 그래서 뭐 자신의 로고로 활용을 할 수도 있겠죠. 이 스티커를 나의 어떤 영상의 로고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텍스트에서 레이어 T 누르면은 이제 자막을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막을 쓰고, 그리고 이 폰트에 가시면은 내가 아까 다운받은 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 가시면 이렇게 다운받은 폰트 목록이 다 뜨죠. 그래서 이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하셔서 마음에 드는 것을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마무리는 오른쪽 위에 V 체크 표시 누르시면 폰트가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폰트에다가 뭐 애니메이션 적용하시고, 그리고 색깔 좀 바꾸셔도 되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인 애니메이션은 뭐냐면 이 자막이 뜰 때 밑에 보면은 숫자 그래프가 있죠. 그래서 얘도 숫자를 옮기면은 자막이 뜨는 속도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뜨는 거. 그리고 아웃 애니메이션은 자막이 사라질 때. 그래서 재생해 보면 자막이 서서히 떴다가 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떴다가 사라집니다. 좀 더 나는 글씨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싶다 하시면 윤곽선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께 좀 줄이고, 그리고 재생해 보면 이런 식으로 자막 한번 넣어 보시고요. 음악을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음악 같은 경우에는 어디 있냐면 오디오에 있습니다. 음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효과창에서 오른쪽 오디오를 누르시면 되는데, 중요한 점은 이 재생헤드를 맨 앞에 두셔야 음악이 처음부터 들어갑니다. 재생헤드가 중간에 있으면 중간부터 들어가고, 그래서 오디오 누르시면 우리가 아까 다운받았던 음악 목록이 다 뜹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역시나 음악을 선택하시고, 중요한 것은 플러스까지 눌러야 음악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 안 누르신 분 되게 많아요. 그래서 플러스까지 눌러야 음악이 쏙 들어갑니다. 이 녹색이 음악이에요. 녹색이 음악입니다. 그래서 음악이 영상에 입혀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 음악을 좀 줄이고 싶다 하시면 믹서를 눌러서 여기 앞에 이 그래프에서 볼륨을 한 32에서 40 정도까지 줄이시면은 이제 음악의 크기가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V 표시 누르고 재생하면은 제 영상에 음악이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알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만 오늘 일단 한번 살펴봤습니다.